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력 운동에 관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헬스장에 가서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있나요? 일주일에 몇 번 운동해야 근력이 제대로 늘까? 아니면 너무 많이 하면 근육이 오히려 쉴 새 없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저도 운동하면서 늘 머릿속에 맴돌던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하다가 오늘 좀 더 해야 하나 아니면 푹 쉬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제각각이죠. 어떤 애는 매일 해야 근육이 쑥쑥 커져 라고 하고, 다른 애는 "아니야. 주 두세 번이 딱이야. 너 과훈련 된다." 이러니까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그냥 느낌으로 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찾아낸 게 2018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Effect of Resistance Training, Frequency on Gains in Muscular Strength. 이거 읽고 여러분이랑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시다. 일단 근력 운동 빈도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특정 근육을 몇 번 자극하느냐예요. 가슴 운동을 월, 수, 금 하면 주 3회인 거고, 네, 월요일에만 하면 주 1회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몇 번이 좋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논문은 22개 연구를 싹 다 분석해서 나온 건데, 네, 결론이 꽤 흥미롭습니다. 운동 빈도가 높을수록 근력이 더 많이 늘어난다. 숫자로 보면 주 1회 했을 때 근력 증가 효과 크기, 이건 과학자들이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숫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0.74였어요. 주 2회는 0.82, 주 3회는 0.93, 주 4회 이상은 1.8까지 올라갔죠. 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죠? 근데 여기서 오, 그럼 매일 해야겠네 라고 달려들기 전에 잠깐 멈춰요. 진짜 중요한 건 왜 그런가예요. 자, 논문에서 핵심을 딱 찔렀는데 빈도 자체가 마법의 열쇠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근력 증가의 비밀은 운동량 볼륨 차크에 있어요. 쉽게 말해 주 3회든 4회든 더 많이 들고 더 많이 자극하면 근력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적극적 관찰 스킬을 써보면 빈도가 높아질수록 운동량을 늘리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 주 1회에 20세트를 몰아서 하면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근데 주 3, 5회로 나눠서 7세트씩 하면 피로도 덜하고 집중도 더 잘 돼요. 그러니까 빈도는 근력 증가를 위한 똑똑한 도구 같은 거예요. 이 논문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 셈이죠. 이제 실생활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주변 좀 둘러보세요. 어떤 남자가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셔츠 소매가 터질 것처럼 빡빡해요. 와, 저 사람 운동 좀 하나 보다 싶죠? 그래서 제가 살짝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형,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그랬더니 주 3회, 근데 세트 수는 많아라고 하더라고요. 딱 논문이랑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제 다른 친구는 주 1회만 한다고 했었는데 그날은 거의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너무 몰아서 하니까 마지막 세트에서 바벨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공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피로가 쌓여서 제대로 못한 거죠. 논문에서도 이걸 뒷받침했어요. 운동량을 똑같이 맞춘 연구들만 따로 보면 주 1회든 3회든 근력 증가 차이가 거의 없었대요. P는 0.41, 과학 용어로 통계적으로 의미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빈도만 늘리면 근육왕 되겠네? 하고 무작정 매일 달려들지 말고 운동량을 잘 분배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 바벨 무겁네. 근데 오늘 좀 피곤하니까 세트 줄이고 내일 더 해야지. 같은 적극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이제 논문 좀 더 깊이 파볼게요. 이 영우는 그냥 빈도 높이면 근력 늘어요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위 그룹 분석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진짜 재밌어요. 첫 번째로 운동 종류를 봤어요. 다관절 운동.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거는 빈도 증가에 엄청 잘 반응했어요. P가 0.001보다 작죠. 반면에 단일 관절 운동 바이셉스 컬, 트라이셉스 푸시다운 같은 것은 별 차이가 없었대요. P가 0.324죠. 두 번째 상체 vs 하체도 달랐어요. 상체 근력은 빈도에 따라 확실히 늘었는데 P가 0.004죠. 하체는 좀 애매했어요. P가 0.07이죠. 세 번째 나이와 성별도 변수였어요. 젊은 사람들 P는 0.024, 여성 P는 0.03은 빈도 늘리면은 제 근력이 더 잘 붙었어요. 제 반면에 나이 든 분들 P는 0.093자는 주 2, 3회 하회가 딱일 수 있고, 남성 P는 0.190제는 빈도보다 다른 요인이 더 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와 성별에 맞춰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더 들어가 보면은 이 논문이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도 흥미로워요. 총 912명을 대상으로 22개 연구를 분석했는데 평균적으로 12주 동안 운동했대요. 근력 테스트는 주로 원RM 1회 최대 중량으로 했고 벤치프레스나 레그프레스 같은 걸 많이 썼어요. 근데 재밌는 건 대부분 참가자가 운동 초보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운동 좀 해본 사람들은 어쩌라고?
싶을 수도 있죠. 논문에서도 이걸 한계점으로 꼽았어요. 운동 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개뿐이라 일반화하기 어렵다고요. 예를 들어 노르웨이 파워리프터들 대상으로 한 미출판 연구에선 주 6회가 주 3회, 3회보다 더 좋았다고 나오긴 했는데 아직 정식 논문이 아니라 확실히 말하기 어렵대요. 또 한 가지 한계는 연구마다 운동량을 맞춘 곳과 안 맞춘 곳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운동량 맞춘 연구들만 보면 빈도 효과가 없었대요. P는 0.421. 근데 실생활에선 어때요? 우리 같은 일반인은 주 1회에 20세트 몰아서 하기보다 주 3회로 나눠서 7세트씩 하는 게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은 빈도 자체는 별 효과 없어도 빈도를 통해 운동량을 늘리면 근력이 커진다라는 실용적인 힌트를 준 셈이에요.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헬스장에서 효율적으로 강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질적인 팁으로 넘어갈게요. 이 논문을 읽고 제가 정리한 실천법이에요. 첫째, 헬스장에 가서 자기 몸을 관찰하세요. 오늘 팔이 좀 뻐근하네. 빈도 늘리기 전에 세트부터 조정해야겠다. 이런 식으로요. 둘째, 주변 사람들 운동 루틴을 봐요. 어떤 아저씨가 덤벨 들고 있는데 땀이 뻘뻘 나요. 저분 주 몇 번 하시지?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아저씨, 그 덤벨 무거워 보이네요. 주 몇 번 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배우는 거죠. 셋째, 운동 종류에 따라 빈도를 조절하세요. 넷째, 나이와 성별 고려하세요. 20대 여성이라면 주 4회도 괜찮을 수 있고 50대 아저씨라면 주 2회로 천천히 가는 게 낫죠. 마지막으로 피로를 체크하세요. 논문에서 근피로까지 운동했는지도 봤는데 P는 0.078, 피로까지 가면은 회복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오늘 좀 무리했네 싶으면 다음 날은 가볍게 가는 식으로요. 이 모든 건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적극적으로 관찰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결론적으로 운동 빈도는 근력 증가에 영향을 주지만 진짜 핵심은 운동량과 스마트한 분배예요. 주 1회든 4회든 자기 몸 상태를 보고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마치 게임 같지 않나요? 오늘은 상체 3세트, 내일은 하체 4세트, 모레는 좀 쉬고 하면서 퍼즐 맞추듯이요. 논문 읽으면서 느낀 건데 과학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손에 달렸죠. 그러니까 다음에 헬스장 갈 때 주변 사람들 운동 루틴 한번 쳐다보고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해보세요. 최악의 경우는 그냥 평소처럼 운동하고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경우는 근력 쑥쑥 늘어나서 벤치프레스 기록 깨고 친구들한테 나 이 정도야! 라고 자랑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빈도로 시작할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